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진이가 제가 얘기하는 대로 조율을 해주면 포백 라인은 그걸 맞추면 될 것 같고, 원영이 형이랑 희찬이가 오늘 가장 중요한 롤이에요. 4-4-2에서는 이 오른쪽 윙, 왼쪽 윙이 라인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올라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길목 수비를 하고요. 이 두 미드필더가 잡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이쪽에서 공을 갖고 오는 상대 풀백이겠죠. 두 미드필더는 상대 풀백을 잡고, 원래 우리의 두 풀백은 상대 윙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4-4-2를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순간적으로 상대도 두 명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 하프 스페이스 있죠? 그 하프 스페이스가 아무리 두 명이 있어도 순식간에 뚫릴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안 뚫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희찬, 현규, 원영, 현준, 이 두 사람이 서로 스위칭해가면서 수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4-4-2에서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할 공간은, 여기까지 상대가 공 갖고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상준이 형과 현규가 스페이스 자리를 선점해주고, 원영 형이랑 희찬이가 앞에서 서 있기만 하면은 돼요. 동수형 자리일 수도 있어요. 네, 동수형 자리일 수도 있고. 윙백 아니면 톱에 될 거라. 그래서 오늘은 압박의 강도를 크게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4-4-2는 지역 수비지 압박의 수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맡은 자리를 사수한다는 느낌으로 상대의 길목을 막아주면 되고, 그리고 희찬이랑 원영이 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윙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격을 할 때는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사이드로 넓게 포진해서 공을 받아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오늘 골키퍼가 이제 있고, 문주원 형제고, 상준이 형이 오른쪽 풀백이잖아요. 오늘은 주요 공격 루트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비하다가 공수요권이 우리한테 왔어. 혹은 골킥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풀백한테 줘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풀백으로 뛰면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상준이 형에서 원영이 형 쪽으로 요 라인으로 기본적인 공격 루트를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윙들은 우리가 공격할 때는 넓게 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투톱은 올라가는 이런 체제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빈손이 형이랑 세렬이가 이렇게 두 명이 가운데에 설 건데, 아마 1, 2쿼터 두 번 정도. 빈손이 형은 오늘 상대 에이스를 조금 1대1 전담 마킹하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세렬이가 조금 더 빈손이 형이 공간을 좀 비워놨을 때 커버해주는 움직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따로 주문할 건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4-4-2는 두 윙의 역할이 정말 지배적입니다. 두 윙이 자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아예 텅텅 비거나 아니면 이 전술이 아예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본적인 수비 시에는 라인 밑에 있는 거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두 명의 센터백은 라인 조절만 잘해주면 돼요. 두 명의 센터백은 기본적인 수비력은 오늘도 뭐 문제 없을 거기 때문에 라인 조절만 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4-4-2에서 그러면 원영이 형 라인 이제 처음 스타트를 끊어서 성공적으로 거의 페널티 근접해서 원영이 형이 라인을 탔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는 어디에쯤에 포진을 해 있어야 하나요? 톱들 이제 이런 상황을 침투해 얘기하는 있고.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풀백도 이제 상준이 형 약간 가지고, 상준이 올라오고, 저는 이제 반대쪽 윙은 그럼 당연히 여기 약간 있어요. 수비적인 위치에 있을까요? 아니, 거기까지 있어요? 올라올 때는 같이 올라와도 상관없어. 4-4-2 그냥 공격할 때는요? 어쨌든 우리가 공을 갖고 있을 때는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4-4-2의 기본은 우리가 공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공이 있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다 올라와야 된다. 혹시 윙만 올라가나요? 제 반대쪽 풀백은 그냥 내려주나요? 이쪽 풀백? 예. 이쪽 풀백은 올라가야지. 거의 망나니 마냥 다 휘젓고 다니던데. 그렇긴 한데 망나니 막전주? 그거를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현기 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체력도 덜 빼고. 그건 내가 현규한테 따로 얘기할게.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4-4-2를 하다가 공격을 하게 되면 방금 희찬이가 얘기한 대로 우리 팀원들 사이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요. 사실 그동안 우리 세대가 축구를 해오면서 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벌어질 때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 두 명의 센터백 세진이랑 민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명은 그동안 라인을 높였었고, 제가 있기 전에도
라인을 높였었고 그때 이 미드필더들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상대가 공을 여기서 만약에 잡고 있으면 뒷공간으로 한 번에 넘어오는 패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춘천전이랑 할 때 아마 그 춘천 20번 형제 기억할 겁니다. 다들 왼발로 뿌려주는 그 춘천 20번이 가장 공을 잡고 가장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20번이라 가정할게요. 춘천. 여기서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동안. 왜 여기가 가장 위험하냐? 춘천 풀백들은 우리가 이미 몇 번 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와요. 네. 그리고 상대편 풀백은 안으로까지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20번이 공을 잡았을 때 이 형제가 킥이 좋고 시야가 좋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루트가 기본적으로 3개예요. 오른쪽, 가운데, 왼쪽까지. 근데 이게 그동안 우리 수비 라인을 상대로 다 먹혔었어요. 바로 골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형제의 패스가 여기까지 전달이 됐었단 말이죠. 오늘은 이거를 중점적으로 막으면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4-2를 선택을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수비 전술 시에 막아야 하는 부분은 빈손이 형이랑 세렬이가 있는 요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 특히 요 지점. 요 지점이니까 요 지점에 좀 집중을 해서 수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이게 상관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가 많이 올라오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지금 4-4-2는 역습에 아주 용이하거든. 그래서 좀 효과적일 거야. 윙에 기름이 논다 하지 않았어요? 아, 기름이 오는데 오게 됐어. 바꿔가면서 할 거고 오늘 그 뭐지 쿼터별로 포메이션은 제가 시작 전에 제가 아예 다 만들어서 가져가서 거기서 불러드릴게요. 다음 질문 없으시면은 일단 질문은 아니고 네. 나는 사실 축구하면서 난 수비 입장에서만 축구를 했다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들어와야 되는데 톱 한 명 빼고는 진짜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 백코트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 백코트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백코트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걸 지향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양쪽 윙이 너무 올라가지 않는 거를 선택을 한 거고. 그냥 뺏기면 네. 내려와야 된다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뺏기면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듯한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전체적으로. 정수 형이 굉장히 좋은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팀의 간격이 그동안 벌어졌었던 겁니다. 공 갖고 올라갔었다가 공 뺏기고 와서 내려올 때 안 내려오니까 우리 포백만 세진이랑 민서랑 수비수들만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굉장히 그동안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랑 상대 공격수랑 1대1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1대1 상황이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무조건 수비수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1대1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늘 미드필더들이 좀 자리를 잡고 금방금방 내려와 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뒷공문이라도 이게 쫓아서 와줘야 되는데 맞아요. 하고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윙과 관련해서 이제 항상 우리 공격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앞으로 가요. 윙이 한 번 공 갖고 앞으로 가. 한 명 못 뚫었다 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쳐요. 맞아. 근데 그게 문제인 게 뭐냐면 이미 2차 방어가 준비가 끝난 상황이고 상대 수비는 그래서 다 뺏겨. 결과가 항상 안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뚫고 뭐 뚫든 앞에 한 번 치고 나가든 그 다음에 옆을 보라고. 우리 팀이 왔는지 봐야지. 혼자 올라가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안 올라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로 공을 돌려야죠. 미드나 윙백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윙 같은 경우 특히. 자, 그래서 이따 경기 전에도 다시 얘기할 건데 우리 윙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프라인에서부터 공을 갖고 드리블을 치는데 사실 윙이 드리블을 쳐야 되는 장소는 여기 상대편 하프 스페이스 말고는 없어요. 여기서는 1대1 걸어도 좋아. 뭘 해도 좋아. 얘기했잖아. 여기서는 뭘 해도 좋은데 여기서는 만약에 공을 받았으면 앞을 보지 말고 옆이나 뒤로 뒤를 들어가는. 보면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춘천이랑 몇 번 하면서 봤겠지만 춘천은 그동안 경기 조립을 굉장히 잘해왔어요. 네, 한두 명이 이제 구심점이 돼서 볼을 소유하고 볼을 뿌려주고 나머지 인원들은 볼을 가진 사람이 뿌려주는 장소로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움직임들을 굉장히 잘 가져왔는데 우리 팀은
바빠서 죄송하지만 그동안 우리 팀은 조금 볼을 받으러 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기가 공을 갖고 가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미드를 거쳐서 가야 한다는 말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키퍼 같은 경우가 항상 이제 킥이 길지가 않았어요. 누가 하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동안 항상 키퍼가 풀백한테 공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골킥을 전개할 때 공을 갖고 전개를 했었죠. 제가 있을 때는 제가 무조건 받아서 전개를 항상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준이 형이 전개를 해줄 텐데 이때도 굉장히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공을 받았는데 풀백에 공을 받았는데 이미 상대 압박이 앞에까지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는 절대 센터백한테 주면 안 됩니다. 센터백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공을 전개할 때 공을 여기서는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앞에서는 소유하는 건 되는데 여기서 상준이 형이 압박을 들어온다고 해서 민서나 세진이한테 줬다? 그러면은 분명히 실점 위기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먹혔었던 적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킥 상황에서 공을 전개할 때 센터백한테는 무조건 주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센터백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은 이미 공이 여기서 한번 돌고 나서 안정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풀백이나 원영이 형이 주는 건 줄 수 있는데 바로 센터백한테 주는 건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네. 특히 춘천은 압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킥이 되니까 여기까지도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 그런 상황이면 뿌려버리라고. 그래서 만약에 상준이 형이 이제 공을 잡은 상황에서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원영이 형의 움직임이 당연히 중요해지겠죠. 원영이 형이 라인 터치라인으로 길게 벌려준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뛰어가는 움직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상준이 형이 뿌려줘도 차라리 여기서 끊기는 것보다는 여기서 끊기는 게 다시 재정비하기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도 같이 올라가줘야 돼.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치는 거는 좀 보고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부분 전술이 너무 그동안 제가 이제 영상들을 사실 어제 몇 개 좀 봤는데 부분 전술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팀 드로잉 상황을 너무 쉽게 날려. 그러니까 네. 드로잉 상황에서 무조건 소유권을 다 뺏기더라고요. 드로잉 상황에서는 무조건 그 지역 안에 부분 전술로 3명이 수행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드로잉을 보면 그냥 뒤로 주거나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앞으로만 주거나, 사실 드로잉 상황에서는 앞으로 주는 게 맞지만 옆으로 주는 게 맞는 확률도 있을 때가 많거든요. 옆으로 줄 때는 공을 정확하게 받아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와서 미드필더가 공을 받았을 때 바로 원터치로 줄 수 있는 장소에 이미 한 명은 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맞춰진 상태로 드로잉 전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드로잉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센터백은 절대 드로잉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뭐 이쯤 공이 이쪽으로 나가는데 여기 뭐 아무도 없으면 상관없지. 그때는 이제 보통 세진이가 많이 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 정도 왔을 때는 드로잉은 센터백이 하지 않고 무조건 드로잉은 풀백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고, 상대 스로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나 걷어냈다에 취해 있어. 그래서 저기 마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스로인 상황이 제일 위험한 게 일단 저기 업사이드가 저기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대가 쭉쭉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무조건 압박을 갖고 가했어야 돼. 공 못 받게. 오히려 다른 때보다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스로인 상황이거든요. 스로인을 할 때 보통 이제 빈손이 형이 상대 윙이라 치고 우리가 풀백이라고 치면은 피겨도 아마 오늘 풀백을 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손을 상대 몸에 대고 있으세요. 이런 터치는 다 괜찮아요. 이게 가장 좋아요. 저는 수비할 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상대 발밑에 공이 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잡으면서 넣을 수가 있고 상대가 뒤로 도는 거를 쉽게 못 돌아요. 내가 이미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풀백들이 상대가 스로인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 등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희찬이랑 원영이 형이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는 좀 침착해졌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그동안 윙들이 공을 갖고 올라갔을 때 사실 중간에 아무도 없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윙들이 공 갖고 올라갔는데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막상 이제 여기 박스 안에 보니까 우리 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어쨌든 상대 수비 이미 다 들어갔고 공을 뺏기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까지 끌고 가기 전에 아까 빈순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한번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뒤가 아니라 공을 갖고 가다가 약간 이렇게 접어. 그래서 45도 각도 뒤를 주는 거야. 왜냐면 이 45도 각도에는 이미 그래도 빈손유 형이나 세럴이 정도는 올라왔을 거기 때문에 상대가 여기서 가장 위협적인 것처럼 우리도 가장 위협적일 수 있는 장소는 이 두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든 할 수 있어. 가운데로 줄 수도 있고 넘겨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윙들은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항상 뒤를 한 번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 기본 전술은 1, 2쿼터는 말씀드린 대로 4-4이고요. 나머지 3, 4쿼터는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